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인데요. 오늘은 요즘 뉴스, 드라마, 영화 모든 그런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른바 OTT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OTT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OTT가 뭐의 약자예요? 예, 오버 더 탑의 줄임말입니다. 오버 더 탑? 예. 뭔 말이에요? 여기서 탑이 말하는 게 셋톱박스입니다. 그 셋톱박스는 어떤 전파를 받아서 중계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근데 여기에 전파가 이제 인터넷 전파죠, 사실은. 네. 예전에는 그 텔레비전에 안테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파를 받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 후에 이제 위성 텔레비전이 있었고 케이블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영화, 드라마, 뉴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그런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칭하는 게 OTT입니다. 예. 언제쯤부터 이런 서비스가 등장했죠? 예,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한 보급된 그런 그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잘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OTT 서비스의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넷플릭스가 이제 2007년부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후에 애플 텔레비전도 등장을 했고요. 우리 예. 국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도 이제 옥수수, 올레 TV, U 플러스 비디오 포털 이런 이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푹, 뷰잉, 텔레비, 드라이버 이런 그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9월달 지난달이죠. 그 옥수수와 푹 같이 합병을 해서 웨이브라는 그런 새로운 OTT가 탄생을 했고요. 웨이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CJ ENM이나 JTBC 같이 또 합작을 해서 새로운 그 플랫폼을 출시를 하겠다 또 공표를 했죠. 네. 이렇듯 그 OTT 서비스가 경내에서도 경쟁 체제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앞으로는 대세네요, 이게. 그렇죠. 빅데이터 상에서도 언급 많이 하죠. 일단 OTT라는 키워드는 지난 1년간 16,000건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한 9,800건. 그러니까 OTT가 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굳이 OTT를 그렇죠. 언급 안 하고 넷플릭스 언급하거나 맞습니다. 유튜브 언급하거나 이런 네. 거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경우는 지난 1년간 200만여 건, 어허허. 2018년에 183만여 건 언급됐으니까 네. 또 한국형 그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왓챠라고. 이것도 1년간 한 22만 건. 그러니까 사실은 OTT 개념은 아직 낯설지만 이미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는 우리 삶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고 봐야겠죠. OTT 서비스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혹시 여론조사 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제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인데요. 이건 이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5,000명 대상으로 그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개별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매체 이용 행태를 알 수 있는 가장 또 참고할 만한 자료라 볼 수 있겠거든요. 5,000명 대상이면 정확도도 꽤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OTT에 관련된 조사는 2018년에 작년에 처음 조사를 했죠. 그만큼 최신 미디어인 건데요. 이용률이 33.6%입니다. 성별로는 남녀 간에 별 차이가 없고요.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확실히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겠죠. 20대가 64.3%, 60세 이상은 이제 9% 정도. 좀 뚜렷한 차이가 있죠. 예. 저희 한국리서치도 전국 중소도시 또 13세 이상에서 69세까지 대상으로 1년에 한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또 아까 언론진흥재단은 작년 거였는데 올해 해보니까 이용률이 67%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예. 여기에서도 연령별로 10대가 85%, 20대가 88%, 30대 80, 40대 67, 50대 52, 60대 33% 쭉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2018년에는 33% 정도가 사용했는데 2019년에는 67%가 사용했다. 2배가 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곤란한 건 있죠.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니까. 다만 추세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OTT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유튜브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는 거의 다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는 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67%가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경향성의 지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OTT 이용자의 평균 이용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연령대 차이 없이 그렇죠. 평균 30분은 보더라. 그렇습니다. 두 분도 많이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지하철로 그 출퇴근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적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출퇴근하면서도 보는 것을 옆에서 항상 보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는 그래도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 같은 때 몰아보기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봤던 거 한꺼번에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죠. 평균 하면 하루 한 30분 이상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예. 빅데이터 상의 OTT 관련 키워드는 어떤 게 나와요? 뭐 콘텐츠, 그다음에 넷플릭스, 플랫폼, 방송, 국내, 옥수수, 웨이브, 디즈니, 토종, CJ 이런 단어를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OTT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가장 뜨겁습니다. 뭐 어떤 방송, 영화, 콘텐츠가 재밌는지, 그 SNS 보더라도 넷플릭스에 재밌는 작품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들 쭉 연관으로 계속 나오고요. 넷플릭스 관련 언급이 그래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일단 국내에도 이제 옥수수, 뭐 올레TV, 모바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함께 합친 웨이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토종 OTT 탄생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 OTT 플랫폼이 얼마나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확보하냐가 문제인 거지. 맞아요. 사실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는 이제 그 시청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한 달 이용요금 얼마냐. 맞습니다. 이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되겠죠. 그 긍정 부정 감성어는 어떻게 나와요? 67.6 대 7.9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뭐 좋다, 재밌다, 추천하다, 신선하다, 이롭다, 다양한. 부정 감성어는 뭐 아쉽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거는 뭔가 추천을 받거나 재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보니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무튼 부정 감성어 다 합해봤자 7.9. 그렇죠.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컨텐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거. 그 재미없으면 바로 끄고 워낙 다양한 컨텐츠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넘어가면 돼서 그러니까요.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표출할 만한 그런 단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스트리밍의 어떤 장점이 그대로 있고 미드에 대한 관심이 이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요. 일단 다양한 미드, 미국 드라마나 또 전 세계 컨텐츠를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확대시켜서 넓은 의미의 OTT 서비스니까 넷플릭스 같은 OTT 전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자주 언급한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전반을 포함했을 때 이용률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것은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반인들은.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리서치에서 이제 모든 채널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제 어느 채널을 봤냐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어제 어느 채널로 봤느냐? 그렇죠. 유튜브가 38.2%로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네이버 TV 8.2, 페이스북 6.0, 인스타그램 4.2. 사실은 여기는 뭐 그 OTT의 전용 채널이라고 볼 수 없는 범용적 어떤 그런 접근 경로죠. 아프리카 TV 2.7, 카카오 TV 2.6. 그다음에 이제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1%. 그렇지만 이 1%도 사실은 5천만에 따져보면 5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OTT 전용 국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1.4, 티빙 0.7, 푹 0.5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지금 그 옥수수하고 푹이 합친 웨이브는 지금 조사 시점상 빠졌습니다. 넷플릭스는 1%라고 하셨지만 이건 돈 내고 가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8 가까이. 가입 안 하면 못 보잖아요. 유튜브는 아무나 다 보잖아요. 그 차이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또 TV로만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화면 뭐든지 다 이용해서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가입하면은 아이들을 하나 가지고 3명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아들이 가입해서 그 덕분에 봅니다. 맞습니다. 그거가 주는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까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온 가족이 TV 앞에서 하나 컨텐츠만 보는 시대는 뭐 예전부터 지났지만 그래서 누구랑 같이 보는지 언급량 보니까 결국엔 혼자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같이 보는 사람으로는 친구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서 봤다기보다는 어떤 재밌는 컨텐츠가 있으면 공유하고 함께 그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장소로 언급된 곳은 집이 일단은 제일 많았고 출퇴근, 여행 순으로 언급량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즐기는 시간은 역시 주말로 나타났고요. 저녁과 새벽에도 OTT 서비스 즐기는 사람들, 이것보다 밤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함께 언급되는 음식도 재밌는데 맥주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됐어요. 맥주. 예, 이제 OTT 틀어놓고 맥주 한잔 하고 있다 식의 SNS 사진과 글들 많았고, 빵이나 치킨, 떡볶이도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서 보는 경우, 예. 그 외 뭐 과자나 라면, 과일, 피자 이런 것들이 함께 언급되면서 뭐를 함께 먹으면서 보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먹으면서 있습니다. 혼자. 예. 근데 뭘 봐요 주로? 그 OTT 관련된 빅데이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넷플릭스, 왓챠, 플레이 이렇게 중심 키워드로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장르별로 보면 미드하고 드라마가 20만 건 정도로, 여긴 물론 한국 드라마도 몇만 건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순으로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드라고 불리는 미국 드라마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고 있다. 그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 미드고요. 사이사이에 뭐 왕자의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 킬링 이브, 지정생존자 이런 미국 드라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내 콘텐츠물 중에서는 킹덤이 지난 1년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어요. 네. 그리고 페르소나 이런 작품, 작년에는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국내 콘텐츠 중에서는 많이 보고 또 언급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르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변화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죠. 이건 넷플릭스하고 왓챠 플레이를 중심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어때요? 예, 그 한국 리서치 앞에서 언급한 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청한 장르, 이걸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음악 뮤직비디오가 17.8%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정보가 12.2%, 스포츠 중계는 하이라이트 응답이 이제 11.9%, 아, 예, 10% 이상씩들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굉장히 지금 달라지는군요. 예. 유튜브를 포함하니까 확 그렇죠. 달라지네요. 예, 예. 이제 그 다음 또 사실 일반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게임 오락의 9.2, 영화가 이제 5.1, 그다음 예능 프로가 4.1, 인터넷 전용 웹드라마가 2.5, 애니메이션 2.0. 그러니까 미드나 이제 외국 드라마 클립이 또 1.3%.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중파 TV 프로그램 클립을 시청하는 비율이 이제 높은데요. 오락 예능 29.9, 뉴스 보도 17.2, 드라마 10.5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넷플릭스나 이제 왓챠 같은 OTT 전용 채널보다는 그 유튜브나 포털처럼 기존 지명도가 있는 채널을 이용하는 그 시청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좀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중파 프로그램 시청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수입니다. 네. 예. 이렇게 그 넷플릭스나 왓챠 플레이 같은 거는 맘먹고 드라마나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거라면, 그렇죠.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뉴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예. 실제 뉴스 보는 사람들도 좀 잡혀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에서 했던 조사, 18년 작년 조사 결과였죠. 전체 응답자의 6.7%가 지난 일주일 동안 OTT를 통해서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응답자 특성별로 보니까 20대 11.9%, 30대 9.7%, 40대 6.0, 50대 6.3, 60세 이상 2.2. 젊은 층이 많이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공중파 TV 프로그램 클립 시청 비율에서 뉴스가 이제 오락이나 예능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드라마보다 높아서 17.2%를 차지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통 매체보다도 OTT를 통한 그런 컨텐츠 소비 또 뉴스까지도 네.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죠. 저희 시사자키도 유튜브, 카카오 TV 생중계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 방송국 프로그램들도 방송국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듣기, 다시 보기 뭐 이런 걸 했다면 요즘은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예.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세가 그쪽으로 간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시사자키 다시 저를 한번 보려고 할 때도 유튜브 통해서 봅니다. 그죠? 네. 근데 유튜브처럼 공짜로 서비스하는 이런 거 말고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전용 서비스, 이 서비스들이 얼마나 이제 국내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느냐, 커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